그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방 S&D 박근배입니다. 교육 진행에 앞서서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채팅창에 소속 지사, 성명, 출석 완료라고 형식으로 글을 올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 교육 일정은 금일 15일에는 구매관리, 그 다음에 리스관리와 사택관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내일 16일에는 고정투자계획관리, 고정자산, 무형자산, 사택관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마지막 날에는 장비관리, 선박관리, 부해자산관리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3일 동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매관리, 자산관리, 장비관리, 선박관리, 고정투자관리 등 관리 업무 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는데요. 신규로 구축된 관리 업무 시스템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혹시 지금 목소리 괜찮으신가요? 네,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로 구축된 관리 업무 시스템을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특히 구매 관리 같은 경우에는 프로세스 간소화를 좀 중점으로 뒀고요. 다른 추가로 구축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엑셀로 관리하시던 무형자산 관리, 사택이나 리스 계약 관리 같은 것들을 시스템으로 관리하며 다른 시스템과 연동이 될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어, 지금부터는 구매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교육 전에 구매 관리의 구전산과 신전산의 차이점, 그리고 개선된 점을 먼저 설명드리고 이 내용을 숙지하시고 설명을 들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면상에 보이는 공통적인 부분에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기존 구전산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한 가지 브라우저로만 사용이 가능했었는데 새로 구축된 시스템에서는 뭐 크롬이라든가 뭐 다른 시스템도 엣지라든가 어떤 브라우저에 상관없이 다 작동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구전산 같은 경우에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접속이 자주 끊김 현상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전표 조회, 구전산 같은 경우는 전표 발행 후 전표를 조회를 할 때 전표 번호를 복사해서 ERP 가셔가지고 조회를 하셨는데 새로 구축된 화면에서는 전표를 발행한 화면에서 바로 전표 번호를 더블 클릭하시면 전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도록 바꿨고요. 그리고 기존의 장비 관리 시스템에서 보시면 장비 관리, 구매 관리, 고정자산, 선박 관리 이런 기능들이 다 버튼으로 되어 있어서 각각 개별 브라우저로 업무 처리를 하셨지만 제가 지금 앞으로 설명드릴 신규 구축된 시스템에서는 하나의 브라우저 안에 왼쪽에 권한별로 그 각각의 메뉴들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품목 관리 부분인데요. 기존 천산에서는 조회하는 그 기능들이 취약해서 관리함에 어려움이 좀 많이 있었을 건데 신전산에서는 여러 기능들을 좀 추가하여 좀 관리하시는데 도움이 되고자 개발되었고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품목 구분에 상관없이 조회를 하실 때 기존 전산에서는 품목을 선택을 하시고 조회를 하셨어야 됐지만 새로 구축된 시스템에서는 품목 구분 상관없이 전체 품목에 대해서 조회하는 기능도 추가되었고 초성어 검색이라든가 중간에 스페이스가 입력을 있는 경우에도 저희가 그냥 다 검색할 수 있도록 기능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지사나 본사에서 많은 요청사항이 있었는데요. 지사별로 품목에 대해서 즐겨찾기 기능도 저희가 추가되었고 지사별로 품목이라든가 재고자산 같은 경우에 보관 장소가 다 제각각으로 틀리기 때문에 보관 장소도 지사별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제공을 했으며 앞으로 QR코드로 진행이 될 건데 재고자산, 고정자산, 부해자산 같은 경우에는 QR코드 안에 소재지 또는 보관 위치라든 그런 명칭이 표시되도록 저희가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구매 관리 부분인데요. 구매 관리는 가장 큰 변화는 예전에는 결제가 종결되면 예를 들어서 구매 생성이라든가 이런 기능들을 사용자들이 직접 뭐 버튼을 클릭하든가 액션을 취해서 그 다음 프로세스로 진행이 됐었는데 새로 구축된 시스템에서는 결제가 완료되면 다음 프로세스가 자동으로 진행이 됩니다. 예를 들면 구매 의뢰서를 작성을 하셔가지고 결제가 끝나면
지사의 구매 담당자분들께서는 그 구매 생성이라는 버튼을 눌러서 다음 프로세스를 진행하셨어야 되는데, 새로 구축된 시스템에서는 구매 일회서를 작성을 하시고 부서장님이나 아니면은 최종 결제권자가 승인을 하게 되면 바로 구매로 데이터가 넘어가서 구매 담당자분들께서 따로 작업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번째, 그다음에 입고 처리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금 품목을 구매하는 그 계정 코드가 비용 처리와 고정 자산, 그다음에 이번에 추가된 무형 자산, 그리고 재고 자산이 있는데요. 비용 처리 부분은 재고 관리가 필요 없기 때문에 과거에 입고 절차를 진행했던 부분들을 생략을 하고 구매 등록 후 그다음에 결제가 완료되면 구매하는 화면에서 바로 전표를 처리하고 프로세스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구현을 했고, 고정자산, 무형자산 같은 경우에도 구매 결제가 완료되면 기존에는 입고 처리를 하셨어야 됐지만 입고 처리 절차 없이 고정자산 전표 발행해서 전표를 발행하시고 그다음에 바로 고정자산 등록으로 연동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절차를 좀 간소화했습니다. 단 입고 처리를 하실 때는 재고자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입고 처리를 하셔야 재고 관리가 되기 때문에 재고자산 계정으로 등록된 품목을 구매하실 때는 기존처럼 입고 처리 후에 전표를 발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입고하는 화면에서 몇 가지 좀 기능을 좀 추가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은 좀 잠시 후에 화면 설명드릴 때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고 관리는 기존에 출고 등록하시고 그다음에 출고 전표 발행이라는 화면으로 따로 이동을 하셨었는데요. 지금은 출고 등록 후 바로 해당 화면에서 전표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기능을 또 추가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발주서 관리인데요. 기존의 전산에서는 구매 등록하시고 결제가 끝나곤 그다음에 발주 처리를 꼭 진행을 하셔야 입고 화면으로 넘어갔었는데요. 이 발주 처리라는 게 굳이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많아서 구매를 결제가 끝나면 거기서 바로 비용 처리 같은 경우에는 전표 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고, 고정 자산이나 무형 자산 같은 경우는 해당 자산 전표 발행 가셔서 전표를 치시면 되고요. 재고 자산 같은 경우에는 기존처럼 입고 처리를 하시는데 중간에 발주 처리라는 프로세스는 생략이 됐습니다. 단 발주서라는 거는 결제가 승인이 나고 결제가 구매건이 승인이 났다는 거는 승인 난 후에 발주 처리가 필요한 것들에 대한 구매건에 대해서는 발주서 관리라고 따로 설명을 드릴 건데, 거기서 실제로 발주서를 작성을 하시고 PDF로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그 발주처에 메일로 보내시거나 그런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은 저희가 추가를 하였습니다. 이제는 이제 그 실질적으로 화면을 들어가서 저희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어, 로그인을 하시면 지금과 같은 화면이 이제 보여질 거고요. 저는 지금 권한 자체가 저희가 이제 구매 관리 같은 경우에는 권한이 네 가지 권한으로 저희가 구분을 했습니다. 일반 사용자 권한, 그다음에 본사 구매 담당자, 본사 총무팀이겠죠. 그리고 지사 담당자, 지사 담당자는 지사의 관리팀을 명칭하고요. 지사의 구매부서라고 있습니다. 뭐 특수사업본부라든가 해운사업부, 뭐 부품이라든가 선박 쪽에 구매를 자주 하시는 부서나 그 해당 담당자분들께 권한을 부여를 할 건데, 어, 지금 보는 화면에서 제가 제 이름으로 이렇게 로그인한 화면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용자입니다. 일반 사용자분들께서는 뭐 구매 관리로 들어가셔서 뭐 의뢰서 작성하시고, 요청서 등록은 본사 총무팀이나 아니면 지사 관리팀 그리고 구매 부서 직원분들이 주로 쓰실 건데, 사용 교육을 위해서 제가 일단 메뉴를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입고 관리, 출고 관리, 그 다음에 입고 내역들을 보실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 메뉴들은 제가 본사 총무팀하고 협의 후에 보여지고 안 보여지고는 다시 정리가 좀 필요할 예정입니다. 구매 관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제 아이디는 본사인데요. 일반 직원분들께서는 물품 구매 의뢰서 등록과 물품 구매 현황 조회를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고, 지사 구매 담당자분이나 아니면 본사 구매 담당자분들께서는 기존에 제가 이제 그 업무 협의하러 가서 얘기를 나눠보면 지사 관리팀도 물품 구매 의뢰서부터 시작을 하시는
지사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지사의 구매 담당자나 아니면 구매 부서 직원분들이나 본사 담당자분들께서는 물품 구매 요청서 등록부터 시작을 하셔서 결제하시고 바로 전표 치시면 프로세스가 많이 간소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일반 직원분들께서 진행을 하실 때는 물품 구매 의뢰서 등록으로 가시는데 저희가 품목 존재와 미존재가 있습니다. 품목 존재라는 거는 기존에 저희 품목 관리 안에 품목이 있는 것과 없는 것들이 있는데 품목이 알고 계신 경우에는 존재로 체크를 하시고 품목명을 검색을 하셔서 품목 의뢰서를 물품 구매 의뢰서를 작성하시면 되고요. 품목을 모르신다 그러면은 미존재로 클릭을 하시고 추가하시면 품목명에는 꼭 품목명을 입력하시는 게 아니고 구매하고자 하는 물건에 대해서 명칭을 정해 주시면 됩니다. 의자라고 작성을 하시고 개수 그다음에 의견 및 내용에는 일반 사용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지사분들 같은 경우에 물품 구매 요청서도 마찬가지지만 의견 및 내용에 대해서 좀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좀 기입을 해 달라는 본사의 요청 사항이 있어서 좀 입력란을 좀 크게 했는데 좀 자세하게 적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이렇게 하시고 저장하신 다음에 저장하시면 저희가 바로 결제를 올리겠냐라고 메시지가 띄워지고요. 바로 결제를 올리시면 이렇게 결제가 진행이 되고 지사에서 구매를 요청을 하실 때는 일반 분들께서는 지사의 관리팀이 자동으로 협조가 들어갈 거고 본사는 본사 총무팀으로 협조가 들어갈 거고요. 나중에 본사 구매 요청을 할 때는 본사 총무팀이 협조로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진행을 위해서 요 협조 부분을 잠시 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결제가 완료되면 아까 초반에 설명드렸듯이 결제가 완료되면 이제 승인이 됐는데 결제가 완료되면 예전에 메뉴로 따지면 구매 등록으로 자동 간다고 했지만 저희가 방금 같은 경우에는 미존재로 했기 때문에 각 지사에서 미존재로 요청을 하시면 지사의 관리부서 또 뭐 구매 담당자분들께서는 이 요청한 물건이 어느 저희 품목 코드인지 매칭을 해 주셔야 그다음에 물품 구매 요청서로 바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잠시만 설명을 드릴게요. 물품 구매 현황 조회를 가 보시면 방금 제가 요청한 게 보일 거예요. 결국에는 지사의 일반 직원분들께서 요청을 하시면 지사나 본사의 구매 담당자분들께서 물품 구매 의뢰 현황 조회를 가 보시면 이렇게 요청하신 내역이 보이실 거고 구매 내역을 더블 클릭하시면 요청하신 내용이 보이는데 아까 등록할 때하고 틀리게 품목 코드 승인 자용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지사나 본사 구매 담당자분들께서는 어떤 품목 코드와 매칭이 돼야 되는지를 여기서 설정을 해 주시면 돼요. 여기 줄겨쳤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저걸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고요. 비용 처리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저장하신 다음에 여기서 구매 생성을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품목 미존재에 대해서는. 그러면 구매 생성한 내역을 여기서 바로 보실 수가 있고 이 지금 물품 구매 현황 조회라는 거는 기존에 쓰시던 전산에서 구매 등록에 대한 리스트를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성되는 걸 보여드렸고요. 다시 한번 물품 구매 등록을 다시 한번 할 건데요. 이번에는 품목 존재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버튼 누르시면 기존에는 추가 버튼 누르시면 행이 추가되고 행 추가된 것 그 행에서 다시 또 돋보기를 클릭하셔서 조회를 하셨어야 되는데 제가 좀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불편해서 추가 버튼 누르면 바로 품목 코드 검색으로 나오고요. 여기서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요 즐겨찾기 부분이 있습니다. 품목 관리에서 즐겨찾기를 해 놓으 지사별로 즐겨찾기를 해 놓으신 그 내용만 볼 수 있게 저희가 지금 기능을 추가를 하였는데 저희가 화면이 팝업이 처음에 오픈될 때 즐겨찾기로 무조건 체크하게 설정을 해 놓은 이유는 지사별로 즐겨찾기를 많이 사용을 하실 것 같아서 그런 경우에는 굳이 즐겨찾기를 다시 또 클릭하셔서 조회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저희가 기본적으로 해 놨는데 요거는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즐겨찾기 해 놓은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의자라는 걸 한번 검색을 해볼 건데 기존에는 품목 구분에 대해서 소모품이냐 어떤 거냐 체크를 하고 검색하셨지만 지금은 전체를 해 놓으시고 조회를 하시면 의자가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쭉 뜰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개선된 사항을 보여드리면 초성어 검색이라고 있어요. 타이어라고 해서 티귿 이응이라고 해서 검색을 하시면 품목명 자체에 티귿 이응이 들어가 있는 것들은 타이어뿐만이 아니라 다 검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타이어 후렌다라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검색하실 때는 타이어 한 칸 띄고 후렌다라고 검색을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 한 칸 띄고 그런 것도 하지 않으셔도 타이어 후라고 해서 검색을 하시면 타이어 후렌다의 그 스페이스가 생략이 된 이후로 타이어 후렌다가 검색되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이 추가됐으니까 많이 참고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검색됐으니까 타이어 후렌다를 하나 입력을 해서 구매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하시고 제출하시면 결제가 승인이 됐고요. 아까는 승인이었는데 진행 상태가 바로 구매 생성으로 갔죠. 아까는 그 품목 미존재 같은 경우에는 품목 코드를 선택을 해 주셔야 저희가 구매를 진행을 할 수가 있어서 그런 절차를 밟았지만 지금은 구매 이래서 자체에서 품목을 선택하셔서 넘어갔기 때문에 바로 물품 구매 현황 조회 가시면 의자를 방금 제가 등록한 것들에 대해서 품목 존재 테스트 요 밑에 항목이 있죠. 요건에 대해서 바로 구매가 생성된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면 일반 사용자분들께서는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시면 이후에 이제 업무는 지사나 아니면은 지사 담당자분, 본사 담당자분 아니면 구매부서 담당자분들께서 진행을 하실 건데 제가 계정을 다시 한번 변경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지사 담당자분들 아니면은 이제 구매부서 담당자분들, 본사 담당자분들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이제 구매 관리 안에 보면 기준 관리, 구매 관리, 입출고 관리, 보고서 관리, 발주서 관리가 있습니다. 발주서 관리는 아까 초반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구매 절차에서 따로 빠져나와서 별도의 메뉴로 구성이 되었고 발주서 관리는 구매 시작 등록부터 구매 종료까지 입고 처리하고 전표 처리까지 하는데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발주서 관리는 마지막에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마우스 포인터가 안 보인다는 얘기가 있으셔가지고 잠시만 조정 좀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관리에 보시면 저희가 품목 분류 관리, 품목 관리, 단가 관리, 구매 계정 코드 관리가 있는데요. 요 메뉴들은 저희가 이제 저희 S&D 관리자나 본사 총무팀만 보일 거고, 지사 담당자분들께서는 품목 관리만 보이실 건데, 품목 관리에 있어서 변경된 부분만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품목명 검색하고 하는 부분들은 팝업에서 안 보였다고 저희가 전달받아서 초반에 설명드린 것처럼 품목명 검색을 할 때는 구전산에서는 품목 구분을 선택을 하시고 검색어를 입력하시고 조회를 하셨어야 됐지만, 지금은 그냥 품목 구분에 상관없이 타이어라고 검색을 하시면 타이어가 들어가 있는 품목명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다 보일 거고요. 품목 구분에 상관없이 다 조회가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초성어 검색, 티귿, 이응에 등록된 품목들이 다 조회가 될 거고요. 그리고 보시면 후미 타이어라고 해서 후미 한 칸 띄고 타이어가 되어 있는데요. 기존에는 후미 한 칸 띄고 타이어를 검색을 해야 저 후미 타이어가 검색이 됐었는데, 지금은 후미 타라고만 검색을 하셔도 후미 타이어가 검색이 됩니다. 근데 살짝 느린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전체 품목 코드가 저희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추가된 기능으로 보시면, 기존에는 전산에서는 모든 게 조회돼서 리스트가 보여져야 돼서 좀 많이 느린 감이 있었는데, 저희가 데이터가 많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보시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100개까지 보여지고, 스크롤바를 내리시면 또 그 다음 100개가 보여지는 형식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가 많은 양을 검색하실 때는 조금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고요. 자, 이제 즐겨찾기 기능이 있는데요. 즐겨찾기 기능은 지사별로 저희가 관리가 되기 때문에 본사에서 즐겨찾기 한 내용이 다른 지사에서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사 소속으로 저희가 계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앞에 즐겨찾기를 체크를 하시고 저장을 하시면, 이 앞에 체크된 것들을 이제 즐겨찾기로 저장이 된 건데, 앞에 즐겨찾기를 체크를 하시고 조회를 하시면 방금 제가 즐겨찾기 한 내역들이 보이고요. 이 내역들은 구매 등록을 하시거나 물품 구매 의뢰서를 등록을 하실 때 추가 버튼 누르시면 즐겨찾게 된 부분에 대해서만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보관 위치라고 있는데요. 이 보관 위치 같은 경우에는 각 지사별로 이 재고 자산이 위치되어 있는 틀리기 때문에 지사별로 각각의 이 품목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보관 위치를 입력하시고 저장하시면은 지사별로 관리되기 때문에 지사별로 혼돈이 되거나 중복되는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지사 즐겨찾기나 이런 보관 위치를 유용하게 좀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규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본 스페이스바로 넣어놨는데, 요거는 꼭 나중에 추가로 품목을 등록하실 때는 꼭 필수 사항으로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앞에 보시면 빨간색 별표가 있는데요. 빨간색 별표는 어느 항목이든 필수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기존에는 품목 구분의 전체가 없었고 이 품목 구분이 있었는데요. 이 상태에서 추가를 하셨을 때는 토지, 기존에는 토지만 들어가고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를 선택을 하셨어야 되는데,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조금 개선이 돼서 좀 정리가 돼서 토지, 그러니까 품목 구분도 토지, 대중소가 모두 토지 하나밖에 없는 경우에는 조금 사용자 편의를 위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세팅이 될 거고요. 전체로 선택을 하시고 추가를 하실 경우에는 품목 구분부터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체크된 부분들은 일단은 필수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입력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QR 코드라는 게 생겼는데요. 저희가 QR 코드로 이제 출력을 해서 부품이라든가 재고 자산 또는 부해 자산, 비품, 그다음에 고정 자산들 같은 경우에는 QR 코드로 이제 출력을 해서 관리를 할 건데,
현재 지금 제가 QR코드 양식은 어저께 총무팀에서 전달을 받아서 요거는 금주 또는 다음 주까지 저희가 완료해서 양식은 수정된 양식은 보여드릴 수가 있고요. QR코드 같은 경우는 고정자산이나 부회자산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화면에서도 QR코드를 검색을 해서 출력하실 수도 있지만 재고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 화면에서 그냥 체크를 하시고 QR코드를 선택을 하시면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QR이 출력 양식이 보여질 거고요. 하나뿐만이 아니라 여러 개를 선택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여러 개를 선택을 하셔서 출력을 하시면 여러 개가 출력이 되는 기능으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품목 관리는 이 정도로 좀 마치도록 하고요. 물품 구매 일에서 등록이라든가 물품 구매 일에 관련된 거는 일반 사용자분들께서 물품 구매를 요청을 하시는 거고, 이제 지금은 이제 본사 구매 담당자나 지사 구매 담당자분 아니면 구매부서 구매를 직접 진행하시는 분들께서는 물품 구매 요청서나 본사 구매 요청서에서 직접 진행을 하시면 돼요. 이 물품 구매 요청서하고 본사 구매 요청서 메뉴가 두 개가 나눠져 있는 이유는 본사 구매 요청서는 본사 구매 이 품목 관리 내에 본사 구매 여부가 체크되어 있는 항목들만 구매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품 구매 요청서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다 보이지만 본사 구매 요청서에서는 본사 구매로 체크되어 있는 그 항목들만 검색하셔서 구매를 등록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추가 버튼 누르셔서 무슨 품목 코드 검색이나 아니면 모든 팝업들 같은 경우에는 팝업 창을 클릭을 하시고 키보드에 ESC를 누르시면 그냥 자동으로 닫힙니다. 이거는 참고 사항이고요. 물품 구매 요청서부터 등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면 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아까 그 요청한 거 품목 존재 이제 요청을 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구매를 진행을 할 건데 요거는 재고 자산이고요. 아까는 요거는 비용 처리 항목이죠. 이 두 가지를 같이 진행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건 비용 처리이기 때문에 아까 초반에 설명드린 것처럼 과거에는 비용 처리 항목과 상관없이 구매 등록을 하고 입고 처리를 하고 입고 처리 전에 발주 처리까지 있었죠. 지금은 그냥 구매 등록을 하고 결제가 끝나면 바로 전표 처리하고 해당 프로세스는 끝납니다. 그 진행 상황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 저희가 안 보던 버튼들이 많이 있죠. 전표 발행이라는 버튼이 구매 등록에 있습니다. 비용 처리 같은 경우에는 이 화면에서 바로 전표를 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표 처리를 하실 때 여러 가지 품목이 등록되어 있을 수 있는데 일괄 세팅이라는 버튼을 하나 클릭을 해보시면 앞에 체크박스 하시고 일괄 버튼 하시면 적용 누르시면 구매 거래처하고 비용센터가 세팅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단가, 그 다음에 그 배송료라는 부분이 추가로 들어갔어요. 이번에는 배송료가 있으면 배송료를 뭐 입력하시고요. 제가 동방에서 사용하는 배송 계정 코드가 세 가지라고 들었습니다. 우편 탁송료, 환관비, 직접 우편 탁송료, 운반비가 있는데요. 하나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배송료가 없으면 그냥 이거는 생략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셔서 저장하시고요. 저장하시면 이제 최종적으로 확인 한번 하시고 이제 결제를 올리시면 구매 승인 요청서라는 그 기한이 이제 뜨고요. 그러면 바로 승인이 됐죠. 승인이 됐으면 기존 프로세스에는 승인이 됐으면 또 발주를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입고 화면 가서 입고를 잡고 그 다음에 전표 처리를 하셨어야 되는데
앞으로 비용 처리 항목에 대해서는 물품 구매 요청서 등록에서나 또는 물품 구매 현황 조회에서 지금 이 부분이 이제 승인이 난 거죠. 그럼 문서 번호 더블 클릭하시면 해당 결제 문서까지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이 화면에서 전표를 치셔도 되고 아니면 개별적으로 한 건만 전표 치시겠다 하시면 이 화면에서 전표를 치셔도 되고요. 물품 구매 현황 조회에서는 여러 건을 선택을 하셔서 전표를 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거는 아마 전표가 발행이 됐을 거고요. 여러 건을 선택을 하셔서 전표를 치시면 되는데 이거는 재고 자산이기 때문에 전표 발행을 누르시면 이 화면에서는 비용 처리만 전표를 발행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그러면 일단은 요거를 이제 전표를 발행을 해볼 건데요. 대변 계정은 여기서 선택을 하시고 전표 발행 누르시면 해당 그 비용 처리에 대해서 전표가 발행이 될 건데 지금 전표 발행을 하게 되면은 실제 사용하고 계시는 ERP로 지금 전송이 되기 때문에 항상 그 테스트를 하실 때는 전표 발행하시고 ERP 가셔서 전표를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시 오셔 가지고 전표 삭제를 꼭 해 주셔야 됩니다. 보시면 우편 탁송료 3,000원에 들어가서 부가세까지 이렇게 계산이 되고 관련 내용을 입력을 해 주시고 전표 발행을 해 주시면 이 비용 처리에 대해서 전표 발행이 됐고요. 전표 번호가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기존에는 전표 번호를 이렇게 복사를 하셔 가지고 ERP 가셔서 보셨어야 됐는데 지금은 방금 이 전표 번호 있죠? 기존에는 전표 번호를 이렇게 선택하셔서 복사하셔 가지고 조회하셨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 전표 번호만 따로 바로 더블 클릭하시면 전표 내용이 조회가 되고요. 지금 발행한 전표가 조회가 됐는지 ERP에서 방금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내용으로 전표 발행한 거를 기존에는 ERP 가서 보셨지만 이제 새로 구축된 시스템에서는 발행한 그 화면에서 바로 전표 번호를 더블 클릭하시면 조회가 가능하고요. 삭제 또한 X 버튼 누르시면 전표가 삭제됩니다. 단 전표가 삭제될 경우에는 기존의 재무회계에서 뭐 회계 처리라든가 마감을 했을 경우에는 삭제는 되지는 않고요. 지금 해드린 것처럼 비용 처리에 대한 계정에 대한 비용 처리 계정에 대한 구매건에 대해서는 요런 프로세스대로 진행을 하시면 마무리가 됩니다. 자, 물품 구매 요청서 등록하는 화면에서도 한번 전표 발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인된 상태고요. 전표 발행을 클릭을 하시면 아까랑 똑같이 화면이 뜨고 관련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고 전표 발행을 하시면 전표가 발행이 됐고요. 더블 클릭하시면 전표 발행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복사하셔서 다시 조회를 해보시면 또 조회가 될 거고요. 다시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비용 처리 계정에 대한 구매 프로세스를 설명 한번 드렸고요. 이제 그 신규 버튼 누르시면 다시 리셋이 되는데 고정자산을 한번 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자산을 한번 구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버튼 누르시고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그 팝업에다가 저희가 설정을 하나 또 기능을 하나 추가된 부분이 비용 처리 재고자산, 고정자산, 무형자산이라고 저희가 따로 구분을 해 놨습니다. 자, 고정자산이라고 체크를 하시고 조회하시면 고정자산으로 비용 구분이 고정자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들이 다 조회가 될 거예요. 저희가 한번 사옥이라는 거를 한번 해 보고요. 이렇게 한번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센터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품목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전체 선택을 하시고 일괄 세팅을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품목이 한 개인 경우에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 직접 입력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저장했고 바로 결제를 진행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승인이 됐고 기존 시스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승인이 됐으면 또 발주 처리를 하고 구매 입고 가서 입고 처리를 하고 고정자산 전표 발행 가서 전표 발행을 하셨어야 됐지만 발주 처리와 입고 절차가 생략이 되고 고정자산인 경우에는 구매 요청서 등록에서 승인이 나면 고정 무형자산 전표 발행에 가시면 방금 입력한 구매 요청에서 승인이 된 내역이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는 무형자산이라는 게 시스템이 도입이 됐다 보니까 기존에는 고정자산 전표 발행이었지만 지금은 고정자산 무형자산 전표 발행으로 저희가 이제 무형자산이라는 구분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회 조건에 비용 구분이 전체, 그 다음에 고정자산, 무형자산 이렇게 두 가지가 구분이 되고 고정자산이라고 선택을 하시면 고정자산의 월 투자 계획이라고 이렇게 바로 연결이 되고요. 무형자산으로 선택하시면 무형자산으로 선택을 하시고 그 월 투자 계획 신청하시면 무형자산에 대한 그 월 투자 계획 신청 승인으로 화면으로 바로 연결이 되도록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그렇게 되면 고정자산 같은 경우는 좀 방금 제가 4억이라고 한 거 있는데 투자 번호를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테스트를 이미 좀 넣어놓은 게 있는데 이걸 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장을 하시고 자, 아까 요거는 이제 고정자산이었기 때문에 비용 부분이 지금 무형자산으로 조회가 됐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표 발행을 클릭을 하시면 아까 마찬가지로 전표 발행이 될 거고요. 전표 발행을 더블 클릭하시면 전표 발행이 된과 동시에 자동으로 발행된 체크 대형으로 저희가 바로 조회가 되기 때문에 따로 발행이라고 체크를 하시고 조회 버튼을 누르시지 않으셔도 저희가 되고 전표 발행을 하게 되면 오른쪽에 자산번호가 이렇게 지금 체번이 돼서 진행이 되고 전표가 발행이 되면 고정자산의 변동 현황으로 넘어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전표 번호를 더블 클릭하시면 이게 어떤 구매 전표로 인해서 고정자산에 넘어왔는지도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전표를 또 한번 삭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표 삭제하게 되면 미발행죄로 다시 조회가 되고 이런 식으로 고정자산이나 무형자산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발주 처리, 그 다음에 입고 처리를 하지 않으셔도 물품 구매 요청서에서 승인이 나면 고정자산, 무형자산 전표 발행해서 바로 전표를 처리를 하시고 자산 등재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아까 재고자산이 하나 남았는데요. 재고자산 이게 하나 남았죠. 마우스가 조금 이상해서 그런데요. 잠시만요. 자, 이것도 이제 거래처를 입력을 하시고 단가를 저장되고
바로 승인이 났는데요. 아까 그 비용 처리 같은 경우는 여기서 전표를 바로 칠 수가 있었지만 지금은 전표 발행 누르시면 전표 발행은 하실 수가 없습니다. 또한 결제 문서 번호 더블 클릭하시면 해당 구매건에 대한 결제 문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용 처리나 고정자산 같은 경우에는 비용 처리는 물품 구매 요청서에서 바로 전표 처리가 가능했고, 고정자산이나 무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입고 관리가 생략이 되고 고정 무형자산 전표 발행해서 전표를 치시고 자산 등재로 가시면 되는데, 재고자산 같은 경우에는 입고 관리에서 이제 입고를 잡으셔야 돼요. 방금 후렌다를 등록하고 구매 요청해서 승인이 난 건에 대해서는 이 입고 관리에 이제 조회가 될 건데, 저희가 한 가지 이제 입고 기능에서 저희가 하나 추가를 한 부분은, 기존에는 입고할 내역들이 너무 많으면 입고일자 일일이 다 입력하시고 수량 입력하고 하셨어야 되는데요. 저희가 한 가지 좀 추가로 기능을 추가한 부분이, 여러 건이 있다 그러면 여러 건을 체크를 하시고 일괄 세팅이라고 있는데요. 입고일자를 뭐 같은 날짜로 잡으셔도 되고, 만약에 10건 중에 5건은 입고일자가 같은 날이다 그러면 5건만 선택을 하시고 입고일자를 세팅을 해주시고요. 요 기능은 뭐냐면, 저희가 10개를 구매를 했는데 10개를 다 입고를 잡으실 거면 전량을 다 입고를 잡겠다라고 저희가 기능을 제공을 해드렸는데, 체크를 하시고 적용을 누르시면 지금은 하나지만 만약에 10개면 체크된 내역들에 대해서 입고 일자와 수량이 구매 정보, 구매 수량하고 똑같이 입고 수량을 저희가 맞춰 드리도록 이렇게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하시면 기존처럼 입고 처리가 되고요. 근데 화면이 바뀐 것 같지는 않은데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미입고였었고요. 입고 처리를 하고 저장을 하시면 저희가 따로 조회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그냥 바로 입고 화면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입고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입고된 거 내역을 확인하시고, 입고 전표를 치실 내역을 체크하시고요. 전표 발행을 하시면 이제 전표 번호까지 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입고 처리가 되면 보고서 쪽에 입고 현황에 가보시면 타이어 후렌다 하나 5만 원짜리가 입고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입고 구매해서 입고까지 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자면, 비용 처리 같은 경우에는 구매 등록을 하고 구매 등록해서 결제가 승인이 되면 그 화면에서 바로 전표 치실 수가 있고요. 입고나 발주 처리, 입고 절차가 필요가 없습니다. 고정자산, 무형자산 같은 경우에도 입고 처리를 생략을 하고 고정자산, 무형자산 전표 발행 가서 하시면 되고요. 재고자산 같은 경우에는 기존 프로세스대로 구매 등록해서 결제가 끝나면 그다음에 이제 발주 처리는 생략이 되지만 입고하는 화면에서 입고 처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전표 발행을 하셔야 이제 이 재고자산에 대한 입고 구매 프로세스는 이제 마무리가 된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이제 전표를 삭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고를 취소하실 경우에는 체크하시고 입고 취소하고 저장 누르시면 이제 입고 취소가 되고 다시 미입고로 가시면 이제 보시는 걸 이제 조회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출고 등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출고 등록을 하고 출고 전표 발행이라는 또 메뉴로 가셔서 전표를 발행을 하셨지만, 지금은 출고 등록과 출고 전표 발행이 하나의 화면으로 합쳐졌고요. 출고 구분, 그 다음에 발행 여부는 기존 화면과 기존 시스템과 큰 변동은 없습니다. 일단은 신규 버튼 누르시면 뭐 이거는 기존하고 똑같지만 제가 한번 출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하시면 재고가 있는 게 보여질 거고요. 단가가 없는 건가요? 그러면 이거를
출고 수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동방이 이제 선입선출이다 보니까 기존에는 입고일자 순으로 뭐 입고가 한 3건이 발생을 했으면 3건이 조회가 되고 그중에 이제 선택을 하셔서 진행을 하셨어야 됐지만 저희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재고 수량이 이제 100만 리터잖아요. 출고 수량은 기존에는 선입선출에 의해서 입고된 내역들 중에서 계속 선택을 좀 하셨어야 됐지만 이제 바뀐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분들께서는 그냥 출고 수량을 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저희가 출고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만이면은 기존에 5,000이 이제 먼저 선입 선출된 것들에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었지만 지금 개선된 화면에서는 그냥 사용자분들께서는 출고 수량을 입력을 하시면 저희가 시스템 내부적으로 먼저 입고된 내역부터 저 출고 수량에 맞춰서 선입 선출을 저희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입고된 것들이 이제 10,000리터가 포함이 돼서 그런 것 같은데요. 나중에 이제 다른 재고 자산 같은 경우에는 뭐 입고 건수가 여러 건이다 그러면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5,000 이런 식으로 두 줄이 보여질 겁니다. 그럼 저거 한번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출고를 하신 다음에 여기서 바로 이 건에 대해서 출고 전표 발행을 이제 출고를 여러 건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볼까요? 제가 데이터 이관을 해놔서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건을 여기서 한꺼번에 전표 발행을 누르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요. 아직 전표가 지금 발행이 된 것 같지는 않네요. 요건에 대해서 전표 발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표가 발행이 되고요. 전표 번호는 여기서 직접 확인도 가능하시고요. 이렇게 출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출고가 되시면 나중에 이제 그 출고까지 끝나면 보고서 쪽은 저희가 충무팀을 통해서 저희가 전달 드렸는데 한번 재고라든가 이런 데이터 이관 내역을 좀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발주소 관리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좀 많이 탭들이 많이 있는데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 전체를 닫을 거냐, 이 탭을 제외하고 닫을 거냐, 지금 ERP 쓰시는 기능하고 똑같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발주소 관리인데요. 발주소는 직접 진행을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발주소는 기존의 기존 구전산에서는 발주 처리가 돼야 입고를 할 수가 있었지만 지금은 발주소라는 거는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꼭 작성을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발주소 관리가 필요한 구매건에 대해서는 직접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발주서라는 거는 결국에는 구매 요청건에 대해서 승인이 난 건에 대해서 발주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요 현황조회라는 거는 구매 관리의 물품 구매 현황조회에서 진행 상태가 승인이 된 것들만 조회가 됩니다. 즉 승인이 됐고 입고가 완료된 것들은 굳이 발주할 필요가 없겠죠. 승인하고 입고 전에 발주서를 발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승인된 내용만 조회가 되고 그다음에 승인된 내역에 대해서 이제 발주서를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발주 내용은 따로 작성이라는 그 기능은 없고 발주 내용이라고 작성이라고 버튼을 누르시면 발주서를 작성할 수 있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화면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납품 장소 조회라는 것도 있는데 납품 장소 조회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납품 장소라는 거는 우리가 뭐 G마켓이나 이런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을 할 때 제가 배송받을 주소, 뭐 저희 자택이라든가 뭐 회사라든가 이런 거를 배송지를 설정하는 것처럼 저희도 이제 납품 장소 관리라고 따로 추가를 했는데요. 어떤 지사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장도 있을 거고 사무실도 있을 거고 창고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본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저장을 해 놓으시면 서버가 잠깐 이상한 것 같은데요. 일단 작성 같은 경우에는 납품 장소 조회를 하시면 지금 나오는데 이거는 조금 저장이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S&D 같은 경우에는 거래처 관리의 담당자라든가 이런 게 세팅이 되어 있으면 가져올 겁니다. 저희가 지금 세팅을 안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 좀 발 주소 쪽은 잠깐 지금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요거는 제가 다시 후에 내일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시인데요. 이제 구매 관리 쪽은 기본적인 설명들은 이렇게 마무리를 좀 짓고 이제 한 15분, 10분 정도, 10시 10분에 10시 10분에 이제 그다음에 사택 관리하고 리스 관리 쪽에 저희가 이제 교육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시 10분에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